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일단 함수가 이제 1: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x에서 y로 하면 역함수라는 거는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정역과 공역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1:1 대응이니까 공역이라는 것과 치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같은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정역과 치역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역함수로 역함수 하면은 원래대로 그다음에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x에서 일단 y로 또는 y에서 거꾸로 보내면 x로 이런 얘기. 이게 f 먼저 역함수 나중 요런 얘기가 되고 이 말은 뭐냐면 f 인버스를 먼저 그러니까 y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인버스에 의해서 x로 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f는 어떻게 돼? 이거에 이제 역함수니까 얘는 y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먼저 f 인버스 먼저 f 나중 근데 입력은 y로 하면 y에 가서 도착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해됐죠? 거기까지 이해됐고 얘가 성립하면은 이제 입출력의 순서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앞에서 조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나왔고 y를 집어넣었더니 항등함수라. 만약에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합성했을 때 상대함수가 되면 그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1:1 대응이고 각각의 역함수가 할 때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위치를 그대로 정반대로 두고 이제 분배하듯이 분배한 후에 합성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원래는 이제 교환 법칙은 성립을 안 해요. 네,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을 했다. 이거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요거 항등함수는 그 함수에 합성을 하더라도 위치 그 교환 법칙 성립해 항등함수는 영향을 안 주는 이해됐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FGH로 바꾼 다음에 역함수가 분배되는 것처럼 하면 된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건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걸 좀 바꿔 봐야지. 무슨 얘기냐? F로 구하고 싶어. 그러면 말하자면 이거지. F에다가 G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다가 인버스 함수 합성시켜. 그럼 H에다가도 인버스 함수를 합성시키면 요게 항등 함수가 되고 얘네들은 F를 변화시키죠. 요런 얘기가 돼요. 이해됐니? 근데 마찬가지 여기서 G를 하고 그러면 왼쪽에다가 인버스 합성시켜.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왼쪽에다가 인버스 합성시켜야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 얘네들은 항등 함수가 되니까 항등 함수는 합성시켰을 때 영향을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해됐니 이거? 지금 설명해 준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1번 자, 구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시오. 여기 보면 구함수 fg가 1:1 대응이면 다음 거 1:1 대응이라는 것은 f 인버스 그다음에 g 인버스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성을 할 수 있는 점 f의 치역이 어디에 들어가? 당연히 이제 공역에 들어가는데 이 공역이라는 거는 G의 정역이니까 합성은 가능한데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 순서를 바꿔서 역함수를 분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의 합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질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F가 1:1 대응인 것은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디귿을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얼핏 맞거든? 맞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들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함수가 x가 만약에 1, 2야. 그리고 y도 편의에 따라서 1, 2입니다. 근데 z가 만약에 1, 3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맞지? 각각이 뭐 역함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x에서 출발해서 x로 도착하는 건데 만약에 보자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결국 1일 때 1로 가고 2일 때 2로 가잖아.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돼요? 여기는 F가 있고 여기는 G가 있는데 그 G의 역함수. 이 말이 안 된다. G라는 건 역함수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이면 왠지 역함수 관계인 것같지만 얘를 만족하면서도 G가 역함수가 없는 함수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반례를 좀 알아요. 반례. 됐나요? 그리고 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얘는 같다. 그리고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X가 F에 의해서 Y로 연결. 그럼 Y라는 거는 어떻게? F 인버스에 의해서 X로 연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Y가 X로 이제 인버스 때 그러면 X는 다시 Y로 F에 의해서 연결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F 먼저 F 인버스 나중. 얘란 말이야. 얘는 어떻게 돼? X를 X로 연결. 맞지? 이거는 F 인버스 먼저 F 나중. 그런 거잖아. 얘는 뭐야? Y를 Y로 연결해 준다. 이해됐니? 자, 근데 만약에 X랑 Y가 다를 수가 있거든? X랑 Y가 다를 수가 있어. 이거는 함수 자체가 바뀌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항등함수가 될 때, X에 대한 항등함수. 그 X는 어디에 속하면 라지 X에 들어가고, 얘도 항등함수야. 기능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함수처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Y에 대한 항등함수. 그러니까 정역이 어떻게 돼? 정역이 다른 함수. 그러니까 만일에 이때 같으려면은 x랑 y가 같은 함수인데 이게 다르면서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막 이런 거 있지. f를 봤을 때 x가 만약에 1, 2 그다음에 y가 1, 2 이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게 개수는 같을 수 있죠. 3, 4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어? 됐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1대1 대응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 1은 F에 의해서 어디로 4로 가고 그다음에 4는 F 인버스에 의해서 1로 온다. 이런 얘기고 근데 거꾸로 3이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 F 인버스에 의해서 2로 갔다. 2는 다시 F에 의해서 3으로 온다. 어때? 이거 1에서 1로 가고 3에서 3으로 간다. 상등함수처럼 보이잖아. 근데 정역이 다르단 말이야. 얘는 여기 있는 것이고 이 3이라는 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정역이 다를 경우에 함수가 어때? 아래 주어져 있는 얘네들인 다음에 얘네들 이해됐죠? 얘네들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 같은 함수에 대한 그 반례가 되죠. 그죠? x랑 y가 다를 경우에는 이게 같지는 않죠. 그런데 왜 같은 걸로 헷갈리냐면 이게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면 돼. 요거는 자 먼저 입력이 뭐예요? 인버스니까 y가 입력되니까 y에 대한 얘는 x가 입력되니까 x에 대한 항등. 그러니까 정역이 여기는 y고 x. 그래서 정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왜? 함수는 정역과 동역이 있고 대응하는 관계가 같은 거니까. 대응하는 관계 그 규칙은 비슷해. 상대함수니까. 근데 정역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1.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봅니다. f가 1대1 함수인 것은 1대1 대응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 P라고 하고 Q라고 할게. 자, P. 이게 1대1 함수.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자, Q. F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특별함수가 성립할 때 1대1 함수면은 그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이게 되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안 됩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틀렸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 얘는 항상 같다. 요건 이제 설명을 좀 전 유형에서 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이건 정역이 다르죠. 정역이 만약에 y라면은 이건 y에서 y로의 항등함수.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됩니다. y에서 y로. 네?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역이 인제 x일 수 있고 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x에서의 항등함수가 됐나요? 얘는 인제 y에서 y로의 항등함수고 이거는 굳이 말하면은 x에서 x의 항등함수. 그러니까 y는 집합 y에 속하고 얘는 집합 x에 속하니까 이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정역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정역이 이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기능은 평등함수 기능을 하지만 정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다고 얘기했어. 이게 좀 애매한 거야, 개념이. 그리고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최충분 조건. 자, 보면 G부터 하는 거죠. 그럼 보자. G라는 게 Y에서 Z로 가는 게 G인데 여기서 이어받아 갖고 F에 의해서 Y로 가야 돼. 이런 얘기야. 얘가 성립하려면 G의 이제 치역이 Z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Z랑 X랑 연관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Z 자체가 완전히 그대로 X로 들어간다면 뭐가 성립하죠? 요게 성립하는 거죠, 이제. 얘가 성립하잖아. 그래서 굳이 조건을 쓰려면 이게 같다라고 딱 단정하기보다는 이거랑 얘가 의미가 같은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어쨌든 정의가 되려면은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면 될 때 좀 더 넓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시면 이게 정의될 때 합성함수의 정역은 f의 치역과 같다. 아니죠. f의 정역이죠. f의 정역. 이해됐지? 여기 x에서 만약에 y로 갔다가 y에서 뭐 z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정역은 f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f의 치역이 아니라 그거는 정역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다음에 두 함수가 일 때 역함수가 있을 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그 위치 바꿔서 분배하는 것처럼 구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역함수가 있을 때 합성하면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464번. 다음이 이제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를 해석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인버스를 뽑아냈을 때 위치가 바뀐다 그랬죠. F랑 G랑 위치가 바뀔 때 이게 같은 의미야. 그럼 결국 얘랑 얘랑 같다는 거니까 역함수 되기 이전의 함수들이 같다. 즉 GOF하고 FOG가 같다. 근데 이게 보통은 성립하지 않거든. 합성함수는 합성이라는 연산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특수하게 성립할 때를 찾아가지고 K를 구해. 이런 얘기니까.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G에다가 F 대입. 그럼 어떻게 되죠? 2에다가 F 대입. X K. 그 다음에 플러스 3. 왼쪽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G를 F에다 대입하니까 2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K. 요게 만족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X 플러스 2K 플러스 3. 여기는 2X 플러스 K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함수한끼리 비교했을 때 같으면 되는 거죠. K는 정리하면 K가 되고 0이 되겠습니다. K가 0이면 다음 조건이 보면 됩니다. 1465번. 다음을 좀 구해보면 여기서 이 함수를 좀 F 합성 이거 이제 합성을 좀 분배할 때 순서가 바뀝니다. FG 그리고 분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F.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을 대고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뭐가 돼요? F 인버스 먼저니까 얘는 5에 대한 상대함수 Y에 대한 항등함수죠. 아무튼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항등함수니까 함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럼 이거를 좀 구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어때? G 인버스에다가 F1을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1이죠? 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K로 하고 그러면 G에다가 K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K 대입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줘. 그러면 2 K. K는 뭐가 돼요? K가 되겠습니다. 1467번.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식, 어? 항등식이라는 거는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일단 이거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얘를 이용으로 f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반드시 f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 지금 찾는 거니까 우리 k라고 해놓은 다음에 k를 찾습니다.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서 f에다가 k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어. 근데 이제 f에 관련된 형태, 약간 구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2번을 붙일 건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럼 보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그럼 x 제곱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x가 일단 두 개가 나올 건데 여기서 보니까 x를 제곱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냥 요거를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2분의 3 집어넣고 플러스 1 한 다음에 요 값 자체를 언제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의 x가 이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f라는 게 역함수를 가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1대1 대응이라는 말에 따르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이지 f에 의해서. 그럼 그때 마이너스 2랑 매칭되는 게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k하고 뭐랑 같냐면 2분의 3 플러스 1과 같을 수밖에 없다가 요 1대1 대응의 의미가 되니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68번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1대1 대응이 1은 2로 가면 안 돼. 요거만 피해주면 돼. 하고 얘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A는 F의 정의역에 들어가 이 얘기고 여기서 보면은 합성함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부터 하는 거. 그러니까 A는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는 거꾸로잖아. 정의역이 얘가 된다. A는 역시 Y에 들어가. 이렇게 좀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게 같은 A가 아니었고 양쪽에 이제 X, Y에 동시에 들어있는 A란 말이야. 후보가 얘, 네,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건데 이거의 의미를 좀 알아보세요. 이거는 A가 들어갔을 때 이건 항등함수니까 A가 들어갔을 때 A가 나오니까 이거 2분의 1에다가 A 그 다음에 이게 A가 되니까 그리고 A는 2A 이렇게 되는 A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A의 후보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2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F에 대응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는 4로 보내면 되고 3이 아니라 4가 8로 가면 되겠죠. 일단. 그럼 여기 4를 만족한단 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1은 2로 가면 안 되니까 1은 나머지로 고 1대1 대회니까 나머지로 보내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안 따져줬을 때는 만약에 3이 6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얘에 의해서. 맞죠? 왜냐면 여기서 FA는 2A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왜 한다나 볼게요. 자, 만약에 요거는 F3은 6이야. 그치? 요거를 이제 반을 보겠어. 그럼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여기 3이 됐어. 근데 이쪽으로 가보니까 F 마이너스, 그러니까 F 인버스의 3.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어때? 정의역이 없죠? 정의가 안 되니까 공식적 친구가 안 해. 이해됐지? 그런 이유로 3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다. 생각하면 돼. 이제 어때? 1대1 형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왜? 이거 만족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 그치? 얘는 두 개 6으로 간 게 아니고 9배 2로 간 게 아니니까 다 만족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읽어주면 됩니다. 2일 때는 4라고 하면 되고 자, 인버스 2는 어디야? 2에서 거꾸로 3으로 오면 되겠다. 그러면 10가 됩니다.